네,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관련 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역 관련 시스템이 한때 먹통이 되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를 보면 내국인과 또 90일을 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안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병관리청 일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각 지자체에서 PCR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각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이후 격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공백이 생겼던 겁니다. 시스템은 어제 오후 6시 반경 복구됐는데 아직 오류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방역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부 그 방역 조처가 강화되는 부분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탑승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요. 또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탑승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감기약 미리 사놔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감기약을 보내려고 사재기를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된 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이었는데요. 경기도 하남시의 약국에서 한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사갔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사재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분량의 감기약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자체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하남보건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렇게 감기약을 대량 판매한 약국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사재기 근절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섣부른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오히려 사재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가 늘면 정말 약이 필요한 감기, 독감, 코로나19 환자가 바로 약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사는 정부가 보다 정확한 조사에 기반한 정교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입시 관련 기사네요. 요즘 벌써 이제 정시 모집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방대가 지금 사실상 미달이다 이런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명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사실상 미달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학이 188개 대학 중에서 68곳에 달했고요. 이 중에 59곳은 지방대였습니다. 영남 지역 대학의 60%, 호남 지역 대학의 80%가 이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대학들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스마트기기 구매 지원금, 합격자 전원 100만 원 장학금 등의 혜택을 내세웠지만 미달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고 수도권 대학 경쟁률도 하락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학생들을 붙잡기 어렵다는 지방대 관계자의 목소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대 미달은 지역 소멸의 전조 현상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방대를 육성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네, 기억해보면 이제 정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국토 균형 발전이었는데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말이고 해외여행을 할 때 많이 느꼈던 말인데 이게 다 옛날 얘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 추이를 보면 정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의 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초당 171메가비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가별 순위에서 34위에 그치는 속도였다고 합니다. 불과 2019년만 하더라도 2위, 2020년은 4위, 2021년에는 7위로 상위권을 지켰지만 2022년 지난해에는 34위까지 떨어진 겁니다. 참고로 가장 빠른 나라는 모나코였고요. 싱가포르, 칠레, 홍콩,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순위가 왜 이렇게 밀린 건가요? 네, 그 분석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기사에서는 초창기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품질이 열악한 동축 혼합망을 썼다는 점, 그리고 통신사들이 그 후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동축 혼합망을 광 케이블로 대체하는 등 설비 고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정부도 사실상 이를 방관해 왔다고 봤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은 무선 광 케이블 등을 위주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서비스 품질이 비교적 뛰어나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기사는 무선 인터넷 속도도 2021년에는 2위였지만 작년에는 3위로 떨어졌다는 내용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제 방음 터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희생자 중에 한 분이 예비 신부였다라는 소식이죠. 네, 참 안타까운 소식 오늘 신문에 실려 있었는데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2살 이모 씨가 안타깝게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당일 가구점에 들러서 신혼집에 둘 소파를 보고 본가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사고 당시 가족들에게 연기가 가득 찬 터널 안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면서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사고 2주 전 이 씨가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가 실려 있기도 했는데요. 어머니가 결혼을 앞두고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TV라도 사라며 500만 원을 건네자 지금까지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았던 엄마에게 충분히 많이 받았다라면서 잘 살겠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유골함은 남편의 유골함 옆자리에 놓게 됐는데요. 어머니 염씨 차라리 속이나 썩이고 가지 널 어떻게 보내니 라면서 흐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일보 기자와 만난 유족들은 터널을 지을 때 대피로라도 하나 만들어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뭐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다 또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늘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안전대책이 마련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